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말이죠. 자료집에 가서 접어두실 페이지가 있습니다. 26쪽 찾으시고요. 거기를 잠깐만 접어두십시오. 다음에 31쪽 잡으셨죠? 마지막은 114쪽을 찾아주십시오. 일단 설명드리면서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호시우행 뜻이 뭡니까? 아니 그 밑에 있는 거 말고 호랑이의 눈으로 예리하게 통찰하고 소처럼 우직하게 걸어가라. 변화가 항상 이렇게 많아질 때는 항상 심리가 막 서두르고 싶은 욕망이 생기거든요. 항상 이럴 때마다 몸은 우직하게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이고, 대신에 어쨌든 눈은 날카롭고 예지롭게 사태를 통찰해가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예비고등학교 1학년 그 학부모님들하고 이 2022학년도 수능이 어떻게 바뀌는지 등등에 대해서 잠깐 교양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혹시 그때 설명회 왔었던 분 계시면 잠깐 손 들어보실까요? 좋습니다. 네. 어쨌든 선행학습의 효과가 어느 정도 발휘될지는 잠시 뒤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 1번 퀴즈입니다. 언제나 변화가 많아질 때는 선배들하고 가급적 결별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거를 챙겨야 됩니다. 그죠? 네. 질문. 2022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날짜는 2021년 11월 며칠? 18일. 네, 11월 셋째 주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 수능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후년 수능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해하시죠? 네. 아니, 내후년 수능이 중요해요. 어쨌든, 우리 거를 어쨌든 찾아라. 되시죠? 다음. 또 하나 그냥 간단한 상식들입니다. 현재는 수학 시험을 볼 때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죠. 그죠? 이들은 완전히 다른 트랙에 있는 거죠. 성적 처리될 때도 가형 따로, 나형 따로 성적 처리하는 거죠. 우리 시대는 시험지가 공통문항도 있고 선택문항도 있죠. 그럼 확통, 미적, 기하가 있는 것도 아시죠? 그럼 성적 처리는 확통을 선택한 애들끼리 따로따로, 미적분 선택한 애들끼리 따로따로, 기하를 선택한 애들끼리 따로따로 성적이 처리됩니까? 결국은 하나의 성적으로 통합돼서 한 줄로 세워집니다. 통합해서 한 줄로. 이해가시죠?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문계열 지망자들이 그냥 수학 나형을 선택하면 그 나형 선택자들끼리 표준 점수도 나오고 등급도 나오는 구조인데, 우리 시대가 되면은 수능은 선택형이라고 하지만 이 안에 공통문항도 있고 선택문항도 있기 때문에 공통문항 점수랑 선택문항 점수를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합산해서 결국 모든 수험생들을 수학이라는 단 하나의 과목으로 줄 세운다. 이해하시죠? 자, 우리는 현재 예비고 2고요. 그렇죠? 이미 지나간 일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집에 가입표를 해드렸는데 자료집 잠깐 보실까요? 북한이 지금 B급이 쳐져 있죠? 이미 다 지나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자료집 6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남겨진 것이 북한이 남아있는데요. 첫 번째가 2020년 4월 30일까지 각각의 대학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보이시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 해, 우리가 고3이 되는 그 해에 수시에 관하여, 정시에 관하여 구체적인 모집 계획들을 발표하게 되어 있다.
이해가시죠? 네, 이것에 더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일정이 하단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내년 몇 월에? 4월에. 뭐가 발표된다고? 그곳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대학들이 선택 과목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지정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거기 쓰여 있는 것처럼 이미 앞서서 발표한 대학들이 있다고 그러죠? 몇 개 대학이 이렇다고 해? 43개. 잠시 뒤에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일정입니다. 그 해, 그러니까 내년 5월에 뭐가 발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어랑 수학의 선택형 이 수능이 어떤 모습일지를 예시문항으로 공개한다. 되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시험을 우리가 쳐다보면은 도대체 선택과목 문항의 난이도들이 어떻게 등장할 건지, 그 다음에 공통문항하고 선택문항하고 난이도 격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 시험을 쳐다봐도 판단이 잘 안 서시겠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겠죠, 그죠? 네. 제가 분석할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중에 어쨌든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많이 해온 친구들인 경우는 그 시험 문제를 풀어보고 그 느낌을 받겠죠. 어쨌든 내년 5월에 선택 과목 중에 선택 과목 형태의 수능 시험이 어떤 모습일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되시죠? 일정 두 개를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요, 많이 보셔서 웬만큼 다 아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시기에 배워야 될 과목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고, 학교마다 전문 교과라는 과목들도 들어있다. 이미 지난 여름부터 시작해서 우리 학생들이 2학년 시기에 본인이 뭘 선택할지를 정했죠. 그러면서 저런 단어들이 어쨌건 여러분한테는 익숙하죠. 퀴즈. 저 왼쪽, 맨 오른쪽 전문교과 과목 중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과목. 네? 심화수학 1, 2, 고급수학 1, 2가 있어요. 저 중에 제일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과목이. 네, 어쨌든 답이 없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 모두가 매우 훌륭한 선택을 하고 있다. 저거는 우리 게 아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단어가 참 인간을 희한하게 만드는 이 효과가 있는데, 심화하면 왠지 모르게 매우 고급스럽고 깊이 다루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제목이 완전히 잘못 매겨진 겁니다. 일반 고등학교 2, 3학년들이 배우는 내용을 과학고나 영재고 친구들이 단 1년 만에 완성하라고 책 2권으로 그냥 압축시킨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심화 수학은 그냥 무시하면 되는 과목과 같습니다. 밑에 있는 고급 수학은 고급이잖아요. 그죠? 네. 저 과목을 개설한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대학 수학의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을 치른 학생 입장에서는 저걸 꼭 이수하고 싶은데 이렇게 저기에는 제한 조건이 걸려 있어요. 심화 수학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다. 이 나라의 교육정책 중에 거의 눈 가리고 아웅식의 이상한 정책의 한 단면. 우리는 특목고를 다녀요? 일반고를 다녀요? 일반고를 다니는 친구들이 그냥 일반고에 개설된 과목들을 열심히 잘 이수해서 이것만으로 충분히 대학 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면 이게 최선이잖아요. 이상하게 그냥 특목고 쪽 애들을 따라하고 싶은 욕망을 거기다 일부를 끼워넣어요. 넣는데 크게 의미가 없다. 뒤에 가서 내신에서 우리가 저런 과목을 선택해야 될 때 무엇이 더 매력적인지를 좀 더 설명드리겠는데, 여하튼 진로 선택 과목하고 심화 수학 저 둘을 비교하면 오히려 진로 선택 과목이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이 점도 어쨌건 참고해 두시고요. 어쨌든 저 심화 수학이라는 단어에 심화라는 두 글자에 현혹당하지 마시는 게 좋습니다. 되시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능에서 무엇을 선택할까를 조금 스피디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기본 정보는 갖고 계시니까 자료집 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내용들 주겠습니다. 8페이지 아까 보십시오. 자료집 8페이지에는 어쨌든 2022학년도 수능의 기본 모습을 쭉 다 보여드렸습니다. 총 5교시짜리인 거 아시죠? 그 중에 국어하고 수학은 동일한 성격을 갖는 시험입니다. 국어, 수학을 묶어주세요. 국어, 수학이 동일한 성격인 이유가 뭡니까? 상대평가인데다가 공통문항 더하기 선택문항으로 치러진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수학을 집중 분석해보면 국어가 어떻게 성적 처리되는지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이 또 같은 성격을 갖습니다. 이 과목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절대평가로 전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다음, 과학은 또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총 수능시험 전체로 보면은 국어, 수학이 하나의 성격을 갖고 과학이 그것들과 또 다른 성격을 갖고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가 같은 성격을 갖습니다. 되시나요? 그럼 과학하고 수학하고의 차이가 뭐냐인데 밑에 잠깐 성적표로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능시험을 보면 이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성적표에 밑에 보시면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가 있죠. 즉 이 친구는 이과니까 제2외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친구의 한 모습입니다. 되시죠? 이때 국어에 화법과 작문이 있고 수학에 미적분이 있죠? 네, 거기에 화법과 작문이랑 미적분에는 괄호를 쳐주세요. 성적표에 이 학생이 선택한 과목명이 명시는 되어 있으나 아까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미적분 선택자 집단끼리 성적 처리한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미적분이라는 건 그냥 확인 절차 차원에서 써 있는 거지 결정적이지 않아요. 대신에 탐구로 가시면 탐구에는 현재 이 친구가 물리원하고 지구학 2를 선택했는데 탐구에는 물리 과목이랑 지구학이랑 공통문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탐구는 그냥 물리 선택자들끼리 성적 처리를 해서 편점수 나오고 등급도 나가. 그러니까 이해하시기를 어쨌든 탐구 과목은 그냥 각 과목별로 성적 처리를 한다. 그렇죠? 대신에 수학은 선택한 과목과 상관없이 결국은 통합 계산한다. 전달되십니까? 좋습니다. 이번에는 9페이지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8페이지에서 수학은 30문항이고 대통란이 치러지며 단답형이 30%인 것을 확인한다 했습니다. 다음, 시험지 형식인데요. 23개 문제가 공통문항으로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페이지에 확률 통계 7문항이 지나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미적분 7문항이 지나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하 7문항이 지나갑니다. 이해하시나요? 한 권의 시험지를 받아들고는 공통문항 23개를 네가 풀고 나머지 7문항은 네가 선택한 과목을 찾아서 응시한다. 이해하시나요? 네, 한 권 안에서 치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수학은 어쨌든 통합된 하나의 시험 체제다. 되시죠? 표에 어쨌든 수원, 수투가 공통문항이고 확통, 미적, 기하가 선택 과목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는 거죠? 네, 저기 25%, 75% 보이시나요? 네, 선택문항 밑에다가 잠깐 메모해 주십시오. 3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4 쓰세요. 3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4 산수를 해봤더니 얼마요? 3, 3은 9 더하기 4, 4, 16해서 25 맞죠? 네, 그래서 3점짜리 세문항하고 4점짜리 네문항으로 공통문항이 설계될 것이다 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공통문항이 23문항이고 선택문항이 7문항이 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잖아요. 그죠? 나는 과연 셋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인데 저는 확통, 우리 집은 확통을 선택하는 집입니다. 손. 좋습니다. 미적분, 기하, 아직 결정 못함. 좋습니다. 항상 이게 문제거든요. 2개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선택이 아주 명료해지는데 꼭 선택지를 3개로
근데 기하랑 미적분이랑 이 둘 양자 간에서 무엇을 선택할 건지를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하튼 대학이 과목을 지정한다. 다음 성적 처리가 고정 점수라는 희한한 점수제도로 성적 처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서 도대체 어떤 선택할 건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료주에 10페이지에는 어쨌든 현재까지 발표된 43개 대학의 수학 영역의 지정 과목 현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료 상단에는 인문계열인데요. 인문계열은 매우 단순합니다. 3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확통할 것을 권한다. 느껴지시나요? 3개 대학은 우리가 쳐다보지 않는 대학이다. 되시죠? 네, 그 3개 대학은 수학을 아예 반영하지 않기도 한다는 겁니다. 색칠된 학교 보이십니까? 자료들은 그게 밑줄로 들어가 있는데요.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명대하고 공주대라는 두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저 두 대학은 위쪽 칸에도 있고 아래쪽 칸에도 있죠. 계명대 하면 떠오르는 과가 뭡니까? 의대, 약대, 네. 위에 보면 계명대가 있는데 아래쪽에 내려갔더니 계명대 의예 약학 제약학과 보이십니까? 저 말의 뜻은 저 세 개 학과는 무조건하고 기하를 선택해야 되는데 나머지 모든 학과는 저 위쪽에 있단 말이죠. 같은 방식의 공주도 그렇습니다. 공주대에는 수학교육과가 그렇네요. 어쨌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대, 약대 계열은 자연계열로 취급해주세요 이 말이죠. 나머지 대학들은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도 공과대학을 가도 좋다고 되어 있고, 이번에는 동국대하고 시립대로 가고 있습니다. 시립대 하면 어쨌건 중위권 대학의 중상위권 대학의 한 학교잖아요. 그 학교에 조경학과만큼은 미적 기하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동국대도 서울 캠퍼스에 있는 바이오 시스템 대학이라는 저 단과대학교에 4개의 학과가 있는데 이 학과에서는 역시나 미적이나 기하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되시나요? 두 칸에 들어있는 이 경우는 학과에 따라서 지정 상태가 다르다. 맞아요? 그러면 현재는 43개 대학이 발표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100개가 남았는데 나머지 대학들이 발표되는 과정이 내년 4월까지 완료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주로 중위권, 중하위권 친구들인 경우는 여하튼 이 정보를 전제로 이과라 해도 반드시 기하 또는 무조건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없어질 수 있다. 이해하시나요? 이건 꼭 어쨌건 참고해둘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한 가지만 잘하는 애들을 그냥 막 추종에 따라가는 것은 내가 갈 길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죠? 중위권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튼 요약해보면 인문계열 친구들인 경우는 어쨌든 다 확통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세 과목 중 확통, 미적, 기하 중 제일 만만하고 쉬운 과목이 뭡니까? 제가 잘못 말했나요? 아니, 선택 과목이 있는데 확통, 미적, 기하가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만만하고 쉽게 느껴지는 과목인 거죠. 네. 실제로 그래요. 인문계열 친구들인 경우는 다른 과목에 연연하지 마라. 그냥 그 과목이 좋다. 인문계열 선택은 아주 단순 명쾌하다. 다음, 자연계열 지망자는 그냥 지금 현재 우리가 2학년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다 저 둘 중 하나를 고려하게 돼. 이해하시죠? 현재 내가 학교에서 내신이 4등급이라도 나의 목표는 여전히 연고대. 내가 5등급이라도 여전히 연고대. 6등급이라도 여전히 연고대. 이런 마당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따가 2부에서 김천현 선생님 설명을 또 들으시겠지만 얘네들이 고3이 딱 되는 순간부터 3월이 지나가고 5월이 지나가고 6월이 지나갈 때마다 점점 눈높이가 낮아지기 시작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들은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이러는 것을 탓할 이유도 없어요. 다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이해가시죠? 자, 자연계열 하위권의 선택. 만일에 우리 애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만일에 옆집 아이가
자연계열 하위권이냐. 자, 여러분 무엇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아니, 옆집 애가 자연계열인데 6등급, 7등급이래. 뭘 추천하시겠냐고. 네. 그냥 그게 옳은 선택에 의심하지 마시고, 네. 확통하는 게 좋다. 왜? 쉴 때도 있다. 등록 때도 있다. 굳이 꼭 미적이나 기하를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해가시죠? 네. 마지막입니다. 자료집에 메모해둘 사항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대학들이 저런 과목을 선택 지정했는데요. 문제는 확통이든 미적이든 기하든 네가 알아서 선택하라고 열어준 이 학교들 중에 혹여나 가산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공과대학 따위에서 미적이나 기하 선택자를 우대하는 제도를 취할지도 몰라. 이건 아직 발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발표가 내년 4월에 된다. 되나요? 그래서 가산점 물음표 해주시고 내년 4월.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고 나면 진짜로 자연계열 하위권, 중하위권 친구 입장에서는 확통을 선택함이 두렵지 않은가? 라는 질문에 가산점 제도가 없다면 두렵지 않사와요. 네,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되시죠? 되시죠? 네. 자, 이번에는 조정점수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 제가 저걸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발표가 안 됐었고요. 2005학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학년도까지 이미 저런 제도가 있어서 저 점수 제도가 있었고 이 점수 제도의 시기 여러분 자료집 2페이지에 박살이 들어있는데요. 이거를 도저히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할 수 없으면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설명해도 단 5분 안에 이걸 설득시킬 수가 없다. 다만 이걸 예고하고 예상했던 바대로 식이 완전히 똑같은데 그게 그때의 그 식하고 똑같아. 이건 무슨 말이냐? 그냥 통계학적인 조작이다. 통계학적 조작이란 말은 그냥 통계 자체가 냉정하고 공정하기 때문에 그냥 공정한 제도 자체. 이해하시나요? 어떤 다른 편견이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식에 두드려 박으면 그냥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다만 이 도입 취지만 이해를 해두시면 이거의 효과 두 가지를 우리가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에 12페이지 하단으로 잠깐 내려가십시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조정점수 제도의 도입 최근 선택 과목 간 난이도를 기계적으로 일치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 이해가시죠? 네. 즉 실력이 뛰어난 다수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든 거다. 이것도 공정한 얘기죠. 다음, 그러나 거기를 읽으십시오, 빨리. 이것도 이해하시죠? 예를 들면 확통 막 쉽게 내고 미적분을 막 어렵게 내. 그럼 이것 자체로 이미 왜곡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출제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걸 맞추고 싶긴 하잖아요. 근데 맞춰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 중에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선택 과목에 넣겠어요? 공통 과목에 넣겠어요? 그렇게 갈 공산이 매우 높다. 요게 오른쪽 페이지. 네, 조정점수 제도의 효과 중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요 조정점수에 따라서 기하가 유리하냐 미적분이 유리하냐 이걸 시시비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막 다 바뀌기 때문에 이걸 이 제도 자체 가지고 뭘 선택하는 게 유리해라고 찍을 수가 없어요. 저는 기하를 선택함이 불리하지 않다라고 지난 7월에 말씀드렸었지만 세세하게 다 들어가 보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잘 들어봐야 돼요. 공통 과목의 평균이 높은 집단에 속해서 선택 과목의 성적이 만점이 나온 자가 제일 유리하다. 이해가시죠? 그럼 다시 한번 해봐요. 공통 과목의 평균이 높아지는 집단에 속했는데 선택 과목이 내 점수가 평균 점수야. 이러면
공통 과목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선택 과목에서 만점 맞은에 비해서 내 점수가 높아지지 않아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완전히 최상위권들 있죠. 극상위권들. 그냥 만점을 맞은 친구가 이 점수제도로 환산을 하면 똑같이 100점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선택 과목의,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가 높아지는 쪽 집단의 만점자가 최종으로 계산하면, 네, 공통 과목 평균이 낮은 쪽 집단보다는 조금 더 나온다 일 뿐이지. 무슨 한두 개 차이로 더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다 역전된다. 이건 완전 다 거짓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히려 포커스는 저 위쪽에 있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요. 우리 시대의 수능은 최고난도 문제가 미적분이 아닐 수 있다. 어디에서 나올 수 있다고? 공통과목. 이래야 어쨌든 애들의 성적을 공정하게 측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공정함을 제일 좋아해요.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렇다면 공통과목은 몇 학년 때 배우는 거죠?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이슈다. 선배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2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과목 중에 어느 하나는 수능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3학년 선행이 매우 중요했었다, 이거.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2학년, 여기가 진검승부가 벌어져야 될 지점이다. 전달되시죠? 지나갑니다. 자료 14페이지에 어쨌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인문계열 및 자연계열 하위권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자 그냥? 확통. 네, 만만하고 노력을 조금만 하면 풀 수 있다. 심지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어쨌든 내가 확통을 선택하기로 결심을 하고 한 5개월 정도 공부하면 수능시험을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자연계열 중위권. 애매해요. 살짝 저기 또 잘라보겠습니다. 중상위권도 있고 중하위권도 있죠. 중상위권은 어쨌건 미적분에 도전하게 될 겁니다. 중하위권, 고민이 깊어져요. 이거를 어쨌든 내년 7월 1학기에 내신이 다 끝나는 어느 시점에 여러분 꼭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해가세요? 내년 5월에 뭐가 발표된다고 그러죠? 내년 5월에 뭐가 발표되냐고? 예시문항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되시죠? 7월이면 1학기 내신이 한 번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가늠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쯤에 어쨌든 선택해봐야 돼요. 재수생이. 어쨌든 수능시험 하면 항상 그래야 될 게 재수생이잖아요. 최상위권 입장에서는. 재수생들은 무조건 미적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이 치르는 수능에서는 기하라는 게 없어요. 재수생은 자기가 했던 거를 또 도전해야 점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재수생 집단은 미적분을 선택할 겁니다. 그럼 아주 간단 명료하죠, 지금? 네, 무슨 과목이 지금 빠져있다고? 기하. 기하는 수학을 잘하고 기하 공포증을 극복한 재학생만 선택을 고려하게 된다. 우리 집은 저런 집, 손. 조금 전에 기하 많이 들었잖아요.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고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불리를 가져왔습니다. 교과서에 단원수를 제가 다 세어드렸어요. 왼쪽 미적분이고요. 오른쪽 기하입니다. 미적분이 지금 총 몇 개의 단원? 지금 6개. 기하는요? 느껴지시죠? 저쪽이 만만해 보이죠? 그렇잖아요. 지금부터 말이죠. 무슨 말에 의심을 품지 마시고 그냥 냉정하게 정보에 그냥 반응해 주시면 돼요. 의심스러울 때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해가시죠? 네. 이건 26개고, 이건 16개잖아요. 저쪽은 좀 얇죠? 두 번째. 이쪽은 이름도 그래요. 심화미적분이에요. 이쪽은 2학년 때 배우는 다항함수 미적분에서 한 걸음 더 계산이 복잡해지고 더 개념이 심화됩니다. 저쪽은 상대적으로 생소해요. 왜? 무슨 단어가 보입니까? 벡터, 공간. 이해하시죠? 그래서 많은 중위권 친구들이 저쪽을 공포스러워한다 이거야. 왜? 중학교 2학년 때 기억사요. 응? 닮은 거,
확동과 이런 등등을 다루다가 네, 주로 소심한 여학생들은 이쪽 노선을 취하게 된 겁니다. 게으른데 약간의 감각을 가졌어. 저쪽은 연필 안 대고 풀 수도 있어. 그래서 남학생들이 주로 선호하는 저쪽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이 구조만 생각해 보면 자연계열의 초상위권 입장에서는 무조건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기하 선택하겠죠. 딱 여기까지 끊으면 불편합니다. 그럼 당연히 저쪽은 제일 잘하는 애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통하고 평균이 거의 만점 가까이에 육박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쨌든 기하에서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가 안 나온다면 다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가정에서 유리해지겠죠. 마지막 하나의 변수가 남아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2학년, 3학년씩을 다 나는 그 수능시험도 다 치르고 대학 입시까지 가는 이 전 과정을 제가 한번 다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이 이상한 변수 하나에 덜컥 걸리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초상위권 친구들 입장에서는 수능으로 대학 가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해가시죠? 반드시 그들은 학종이든 어쨌든 이걸 가지고 대학을 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역사가 꽤 많아요. 그럼 당연히 이 친구 입장에서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이 개설된 이 시험을 무시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럼 3학년 가는 겨울방학 때 열심히 미적분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3학년 1학기 내내 그 내신 공부를 또 할 거 아니에요. 내신이 다 끝난 시점이 6월 말이잖아. 7월 초잖아요. 그죠? 나는 이제 내신은 미적분으로 다 완성했으니까 돌아오는 여름부터 시작해서 기하로 노선을 정하자. 소심한 모든 여학생들은 이럴 수가 없어요. 게다가 그 시기는 탐구와 공부에 열흘을 떼지 않습니다. 대체로 많은 상위권 학생들도 저 변수에 걸려서 기하 선택을 안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미적분 집단에 재수생이 있고 재학생 중 상위권 집단이 또 붙을 테니까 이들의 평균이 기하에 비해서 떨어질 거라고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중하게 안정지향적 노선을 취한다면 초상위권 입장에서도 어쨌든 미적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가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되시나요? 그래서 아마도 예상컨대 기하 선택자 수가 매우 적어서 몇 년 후에 기하를 선택하고 해서 지우는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되시죠? 이걸 감수하고라도 나는 기하를 해야 돼.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좋은 건 거잖아요. 2학년 혹은 어느 무렵에 이 과목들을 다 경험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선택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학교가 2학년 때 기하를 개설하고 그걸 이수시킨 학교인 경우는 여하튼 초상위권 입장에서 그쪽이 어쨌든 경험을 해봤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와요. 불행히도 모든 학교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확통을 2학년 때 개설해서 기하를 오히려 3학년으로 넘기는 학교가 있는데 특히나 3학년으로 기하를 넘기잖아요. 그럼 아마도 훨씬 더 현저히 미적분으로 쏠림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됩니까? 네. 이번엔 내신으로 가고 있습니다. 31쪽을 우리가 접어둔 상태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31쪽입니다. 여러분이 다 해보았던 일을 한 번만 더 확인하면서 잠깐 하겠습니다. D고등학교 나오죠? 어느 학교인지는 아시겠죠? 네. 제가 아예 음영도 다 넣어봤습니다. 수학만을 생각해서 우리가 했던 거를 잠깐 확인해 보는데요. 이 학교는 저 상단 학교 지정 보이시죠? 학교 지정. 이 말은 내 선택권이 있다는 걸 학교가 그냥 개설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필수겠죠. 31쪽 보고 계시죠? 네. 과목 이름을 잠깐 불러보실까요? 수원, 수투, 확통은 학교가 필수로 지정했다. 이해하시죠? 그 옆에 잠깐 메모. 인문계열 완성. 인문계열은 뭘 완성한 겁니까? 수능 과목 완성. 시기를 봤더니 2학년 1학기 때 수원, 1학년 2학기 때 수투, 3학년에 가서 확통을 1학기 때도 하고 2학기 때도 하고 맞아요?
확통은 한 학기면 끝납니다. 그럼 뒤쪽에 있는 거는 네, 어쨌든 수능 준비를 그 학교에서 하겠다는 말이겠죠. 자, 인문계열 됐죠. 단대부고는 그래서 인문계열에 최적화된 학교입니다. 그럼 이제 자연계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계열 입장에서는 확통이 수능에서 필요타, 그렇지 않다. 상위권에 대해서는 그렇다. 그럼 이젠 또 찾아봐야 되는데,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심화국어, 기하, 영어권, 문화 중에서 택 1, 보이시나요? 그럼 당연히 뭘 선택하겠습니까? 기하, 그죠? 몇 학년 때? 2학년 때. 넘어갑니다. 3학년으로 넘어갔더니, 3학년 선택 중 수학을 찾아본 결과, 오직, 뭐만 있다? 미적분. 나는 인문계.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나머지 과목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시죠? 이걸 모두 모아서 하단에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32쪽 하단에 인문계열 친구가 선택한다면 수원, 수투 확통하면 되겠네. 그리고 수능을 치르면 되겠네. 됐죠? 자연계열인 경우는 수원, 수투의 기하를 이미 했고 3학년 때 미적분을 하면서 확통을 하면 어쨌든 수능 과목 모두 다 채웠네. 그죠? 되시죠? 자, 이런 거를 학교마다 네, 다 오픈했고 여러분들 이미 다 선택했고 가능하면 하단의 표처럼 요약해 두면 좋습니다. 되시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신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1. 내신에서 선택해야 될 과목들은 뭐냐? 자료집에 15쪽입니다. 이 표 조금 전에 보셨죠? 저 오른쪽 보이시죠? 이미 우리는 정리했습니다. 그죠? 심화라는 단어에 현혹되지 말자. 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과정 전부를 그냥 두 권으로 압축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뭔가 심화된 내용이 아닌 거예요. 네, 고급 수학은 욕심은 나지만 개설된 학교가 없거나 사전 학습이 전제되기 때문에 선택할 기회가 없다. 해서 전문 교과 있죠? 저기 일단 연필로 확 다 치우세요. 욕심내지 말아요. 심지어 대학 측에서 평가할 때도 그렇게 될 것이다. 잠시 뒤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려사항입니다. 1. 우리는 수능에서 몇 개 과목을 선택한다고? 3개죠? 그럼 당연히 저 과목은 일단 픽해야 되겠죠. 학교가 지정해 줄 수도 있고 내가 어쨌든 필수적으로 선택해서 3개를 정합니다. 다음, 지망하는 대학과 학과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선택의 참고자료가 되겠죠. 잠시 뒤에 볼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절대평가 대 상대평가. 내신에서도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가 있다. 이것도 이해가시죠? 네. 절대평가는 무슨 과목에서 벌어진다고? 진로 선택이랑 전문 교과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그쪽은 절대평가가 진행됩니다. 일반 선택은 상대평가입니다. 당연히 치열한 전투는 어느 쪽에서 벌어진다고? 상대평가가 벌어지는 일반 과목에서 치러진다. 절대평가가 치러지는 영역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번째, 아까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학교 지정 과목이 있고 내 선택하는 과목이 있다. 되시죠? 학교 지정이라는 것은 학교가 그냥 지정해 버렸기 때문에 필수 과목이다. 그럼 당연히 내 칸에 채워 넣을 때 우선순위 1, 학교 지정은 어쩔 수 없다. 2, 수능 선택 과목이 담기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되시죠? 마지막으로 대학은 뭘 원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료집에 대학이 원하는 거 16쪽입니다. 출처가 서울시 교육청 정보교육원입니다. 미출.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대학이 밝힌 것은 아니죠. 이해가시죠? 대학은 어쨌든 수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급들이 있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근데 이 자료는 그 모두를 통합산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확한 자료는 아니다. 그냥 추천한다 정도의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망사항인데요.
모든 대학이 학과별로 우리 학과에 오려면 이러한 과목은 이수하고 오거라고 다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공정하잖아. 그죠? 그럼 학교 입장에서도 개설할 때 그런 이 애들의 욕구나 의지를 반영해서 개설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학들이 그냥 다 정하게 하라. 자, 여튼 들어가 보면 인문사회계열에 제일 꼭대기에는 경제경영 보이시죠? 네, 과목들을 쭉 다 보십시오. 황당하죠? 그렇잖아요? 경제경영. 네, 기하에 살짝 체크. 과잉. 이건 오타일 것 같습니다. 지워주세요.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과목이 거기 써 있어요? 미적분. 왼쪽 칸에는 뭐가 써 있습니다. 경제경영 지망자가 없나 보네. 다시. 미적분도 있는데, 오른쪽 칸에 가봤더니 뭐가 있다고? 경제수학. 미적분 대 경제수학. 미적분 대 경제수학. 어쨌건, 네, 최상위권인 경제경영을 지망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둘 중에 뭘 선택할까도 고민해봐야 돼요. 그냥 퀴즈. 미적분 하는 게 좋습니까? 경제수학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압도적으로 경제수학. 이유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연공학 계열에는 그냥 미적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맞죠? 공학 계열에 갔더니 기하가 다 들어있죠? 됐죠? 네, 쭉 내려갔습니다. 수의대, 한의대를 제외하고 지혜, 의예까지 몽땅 다 미적분이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내용은 그냥 평균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죠? 네, 대학교들이 발표하는 걸 후속으로 더 우리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대 교과이수 가산점이라고 해서 17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무시하도 좋습니다. 대학들이 그냥 서울대가 요구하는 그 가산점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결석 안 하고 사고 치지 않고 학교 지정 과목과 선택 과목을 그냥 선택해 나가면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 칸에 가서 쓰십시오. 학교 잘 다니면 걱정 없다. 무슨 대단한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지나가도 좋습니다. 자, 다음 18페이지. 요게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과 전문 교과가 있는데요. 제도를 설계할 때 전문 교과를 독립 칸에 넣는 게 아니고 교육부가 말하기를 일반고 학생들도 어쨌든 차별받지 않고 저 과목도 공부하게 해서 진로 선택 과목 중에 하나로 저 과목들을 가르쳐도 좋다라고 한 겁니다. 되시나요? 그래서 탁 칸이 둘로 나뉜 겁니다. 왼쪽은 상대평가고 오른쪽은 절대평가입니다. 자료집에 가면 절대평가에 등급 기준이 나와 있죠. A등급이 몇 점? 80점. 그 대표. 80점을 만난 말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세 문제를 틀릴 수 있단 말이죠. 쓰십시오. 다음입니다. 밑에 설명문으로 쭉 읽어 내려가 보면 현재 교육부가 권고하기를 A등급은 전체 기준 몇 퍼센트 정도? 좋습니다. 그러면 상대평가로 가면 퍼센트가 나와 있죠. 3등급이 상위 몇 퍼센트입니까? 이 말은 이런 얘기죠. 4등급 선에 있는 친구도 A등급을 줘라. 그럼 당연히 절대평가에 해당하는 저 오른쪽 과목들은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하겠어요? 쉽게 내려고 하겠어요? 쉽게 냅니다.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려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문제 정도는 그냥 틀려도 돼. 그러니까 부담 없이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 오히려 저쪽은 훨씬 성취도도 그럴 뿐더러 저걸 가지고 수능을 치르지 않는다면 그냥 내신으로 끝나는 거니까 당연히 그냥 저쪽 선택이 많아질 수 있으면 좋겠죠. 다시 경제 경영 친구가 있어요. 미적분하고 경제수학이 왔어요. 어느 쪽을 선택한다고? 경제수학. 되시죠? 네. 전공 적합성의 측면에서도 진로 선택이 유리하다. 제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한번 경제 경영이에요. 애가 경제수학 때 심화수학이라는 선택 앞에 놓였어요. 좀 전에 했죠? 심화수학은 고등학교 2, 3학년 과정을 한 두 번으로 압축했다 그랬죠? 게다가 그 중에 심화수학 1이라는 간절을 공부하냐 하고
경제 수학을 통째로 다 공부하냐 하고 대학 측이 평가할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경제 수학을 다 이수하는 가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되시죠? 다음 자연계의 입장에서도 이 사태는 똑같습니다. 기하를 이수하는 자하고 심화수학 원을 이수하는 자하고 당연히 기하는 그 자체로 완성인데 심화수학 원은 반쪽이에요. 게다가 심화도 아니야. 그리고 무조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기하.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 됐죠? 여기까지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정리해볼게요. 다시. 수능에서 우리는 확통합니다. 손. 내리세요. 미적분합니다. 아직 결정 못함. 이 정보를 듣고도 기하를 결심한 집들이 있단 말이죠. 좋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이 완전히 새로운 문화로 진입하는 것 같아요. 네. 내신 갑니다. 내신에서는 전문교과대 진로 선택.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이라고? 진로 선택. 여기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앉아서 할 수 있는 얘기의 사실은 최대치인데요. 이제부터는 어쨌든 학생들의 입장이 돼서 내신 시험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그 특징들을 분석해보고 공부 계획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3, 고2 돌아온 내신 시험의 특징입니다. 1. 저게 제일 중요하죠. 2학년에 배우는 수원, 수투. 이게 뭐라고? 수능 과목이다. 그러니까 어느 해에 비해서 2학년 내신 공부가 매우 치열하게 고난도 문제까지를 모두 다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특히나 시험이 매우 쉬운 이 여고 계열에 있는 친구들한테 항상 생겨나는 현상이에요. 내신 너무 쉬워. 그 내신 때마다 애들이 그렇게 해요. 선생님,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 풀어야 돼? 우린 쉬운데. 심지어는 제일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깊은 생각 1레벨 다니는 애들마저도 내신 기간이 되면 선생님 안 풀어도 되지 않아요. 이런 것까지 풀어야 돼. 이래. 지금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용인될 수도 있어요. 왜? 수능에 등장하지 않는 과목일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고 계열에 이제 위기가 찾아오고 이 공부가 얼마만큼 되느냐가 장기적으로 수능에도 상당한 여파를 미칠 것이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문이과의 구분이 없는 것은 다 아시죠? 문과 지망자한테는 지옥입니다. 예전에는 어쨌든 2학년 때 문이과가 완전히 분리될 때는 1학년 때 3등비였던 친구가 2학년 올라가면서 문과를 선택한 것만으로 전교 5등이 됐어요. 서울대를 바라보는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은 저 구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1학년 때 3등급, 2학년 때도 여전히 3등급, 3학년 때도 여전히 3등급, 네,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문과한테는 지옥이고요. 이과한테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시기를 나게 됩니다. 이건 어떤 메시지 여러분한테 드리냐면 우리의 3년 선배가 이과인데 내신으로 1등급, 내가 이과 지망인데 내신으로 1등급, 이 둘은 동격이라고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다고. 이해하시죠? 네. 1등급을 거의 대부분이 이과가 차지하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 1등급 내부에서도 한 7등선에서 잘라야 되나요? 이해하세요? 14명 정도가 1등급인 학교인 경우는 7등까지가 과거의 1등급이고 아래쪽에 있는 층은 과거의 몇 등급? 2등급이다. 이 점도 고려하면서 조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자연계입니다. 한 학기에 수학을 한 과목을 배우는 게 아니고 두 과목을 배운다. 이해하시죠? 아까 우리가 짜본 바에 따르면 수원하면서 확통을 병행하거나 수원하면서 기하를 병행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 1학년 때의 공부 시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이해하십니까? 네.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두 과목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하와 경제 수학이 절대평가인 것은 말씀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선희권이 말하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어쨌든 미적분을 내신으로 치를 수밖에 없다. 이해하시죠? 네. 수학 1의 소재와 수학 2의 개념 체계를 미적분을 심화하고 응용한 내용들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어쨌든 상위권, 최상위권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에 적당한 시기를 골라서 선행학습을 해두는 게 좋다. 중위권의 친구는 그 선행학습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수원수투를 공부할 때 심화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2학년 때 가장 여유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2학년으로 올라가는 어떤 학생이 있어요? 돌아오는 1년을 생각해 봅니다. 제일 여유로울 때는 이 겨울. 그래서 깊은 생각에 초상위권 학생들은 이 겨울에 미적분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되시나요? 네, 그 구체적인 얘기들이 자료집에 26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 잠깐만 보실까요? 네, 심화성 1반에 보면 겨울방학 때 수원을 심화하고 수학2랑 미적분을 결합해서 이 겨울방학 동안에 일주일에 4시간씩 심층 공부를 하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심화완성 2반하고 실력 완성 반에 역시나 겨울방학 때 미적분 특별 프로그램을 써있죠. 네, 그 특별 프로그램의 본질을 저 밑에 써놨습니다. G라고 표현된 반은 2학년 때 기하가 진행되는 학교입니다. P는 2학년 때 확률 통계가 진행되는 학교입니다. 기하가 여유롭다고 확통이 여유롭다고? 다시, 기하가 여유로워요? 확통이 여유로워요? 기하는 절대평가고 확통은 내신에서는 상대평가예요. 기하가 여유롭습니다. 그쪽 반에서는 본 수업 시간 안에서 미적분을 다루기로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반들의 경우는 겨울방학 특강을 준비해놨는데 네, 학생의 처지에 따라서 선택해서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14쪽에 그 특강 내용이 소개되어 있으니 거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자료집 안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어떤 수학 강의를 시작한 지 한 20여 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관측한, 우리 선배 애들 중에 고수인 애들의 공부 습관을 분석해 봤습니다. 고수를 분석하고 나면 하수도 분석하게 됩니다. 어쨌든 쉬운 문제들이 어차피 피차이 날 테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시계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3등급 수준에 있는 친구입니다. 중상위권의 어떤 친구의 모습에 문제를 만났어요? 읽어봐요. 지문이 길어요? 요약을 해요. 수학은 그림도 그려요. 여학생일수록 가장 잘합니다. 다음, 어떤 걸 동원해서 풀 건지를 고민합니다. 3등급 수준에 있는 친구일수록 저 고민의 시간 짧습니다. 다음, 방법에 따라서 풀어보다가 막혔어요. 체크를 하기로 해요. 그리고는 선생님을 찾습니다. 저 수준에 있는 친구들이 선생님들을 제일 사랑하고 제일 선생님하고 친합니다. 사회성도 상당히 높고요. 네. 선생님한테 질문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가르쳐 주겠죠. 반응도 뜨겁습니다. 네. 그리고 끝입니다. 2등급 수준으로 올라가봤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하나가 더 있다. 뭐겠습니까? 네. 그날 밤 집에 가서 내가 틀린 문제를 빨간 펜이든 파란 펜으로 다시 푼다. 당연히 질문을 해서 아를 했으니 집에 가면 풀리겠죠. 고쳐 쓸 수 있겠죠. 그럼 쓰다 보면 풀었잖아요. 박수도 치겠죠. 즐거워요. 그죠? 네. 고수는 어떻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날에 또 풉니다. 왜? 그날 밤까지는 기억이 잘 나잖아요. 하루가 지나요. 까먹을 수도 있죠. 또 있습니다. 하나 더. 저 마지막 줄이 결정적입니다.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날 밤이 아닌 어느 날. 주말에 내가 틀렸던 문제를 다시 골라서 다 풀어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주말에 푸는 시간 있잖아요. 길어지겠어요? 짧아지겠어요? 어떤 문제는 길어지고 어떤 문제는 짧습니다.
이해하시죠? 짧다는 건 뭡니까? 이미 터득된 문제. 길다는 게 뭐죠? 안 것처럼 보였으나 다시 까먹은 문제. 저기를 씨름해서 저걸 풀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드디어 다 알았다.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저기입니다. 되시나요? 그럼 학원이 저런 걸 다 시켜주면 좋겠죠. 네, 현재까지 깊은 생각 해줄 수 있는 바는 파란 펜 검사까지는 깊은 생각 해줍니다. 그 밑은 애가 할 수밖에 없어요. 애의 그 자기주도 능력, 자기 의지, 이것을 어쨌건 드높일 것인지를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자, 여튼 이렇게 해서 저런 공부를 한 친구라면 네, 고난도 문제를 만났을 때에 반드시 마지막이죠. 단계를 거꾸로 올라가 보면 하는 자, 네, 반응이 뜨거운 3등급 넘어가는 자, 네, 결국 궁극적으로 확통을 선택하러 가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19학년도 2019년 네, 우리 지역의 내신 시험 문제는 어떤지를 네, 속도감 있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해마다 시험이 치러지고 나면 대략 한 50개 정도의 시험지가 수거됩니다. 그걸 깊은 생각 선생님들이 일일이 분석하고 난이도 분류를 하고 유형 분류를 해서 깊은 생각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의 한 단면인데요. 20페이지에는 학교별로 난이도에 따라서 문항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문항 개수가. 그럼 당연히 상단으로 갈수록 시험이 어려운 학교겠죠. 하단으로 갈수록 시험이 쉬운 학교로 리스트에 있는데 제일 상단 어느 학교입니까? 네, 그 학교가 시험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예상과 좀 다르죠. 그 밑으로 푸푸푸푸 보이십니까? 이게 뭡니까? 프린트가 있는 학교. 시험이 어려워도 프린트가 제공된 학교는 컷이 높아요. 다음 퀴문고 찾으십시오. 퀴문고를 찾아서 가로줄로 쭉 걷어보세요. 그럼 1학기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무슨 말입니까? 중간고사는 쉬웠다. 만점자가 꽤 많다. 당연히 기말고사를 어렵게 됩니다. 느끼시죠? 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분석해봤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시험이 쉬우면 보통은 공부 잘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시험이 쉬운 게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죠? 적당히 어려운 게 좋습니다. 대신에 수학을 썩 못하는 친구 입장에서는 쉬우면 나에게도 1등급의 기회가 있다. 중위권한테 희망입니다. 다만 최상위권한테는 실수, 서술형 결정적인 주제가 됩니다. 자기 연습해야 된다는 거고요. 시험이 어려울 때 특징입니다. 최고난도 문제가 1등급을 결정짓지 않더라. 개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등급 컷 자체가 70점대다. 다음, 부교재와 프린트가 있다가 열심히 공부가 돼야 된다. 다음, 네, 그러니까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해진다. 이 말 아시겠죠?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하염없이 풀다가 졸다가 자는 이런 공부가 아니고 실전에 가까워질수록 대략 3분 안에 내가 이 문제를 계속 풀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 말들은 다 앞에서 봤던 거와 똑같습니다. 지나가 보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고난도 기출 문제는 수능, 모평, 학평의 문제들이 직접 또는 변형돼서 출제된다. 한 사례인데요. 2016년 6월 모평 나형 30번입니다. 30번이 그의 제일 어려운 문제인 거 아시겠죠? 그 문제가 저 학교에서 차이가 느끼시니 2가 몇으로? 3으로. 위쪽에서는 합을 구하라 그러는데 아래쪽에서는 뭘 구하라고? 개수를. 위가 쉬워요? 아래가 쉬워요? 네, 훌륭합니다. 똑같은데 어쨌든 합을 구하는 거랑 개수를 구하는 거랑 실수는 위쪽에서 그러죠. 이건 개수만 쓰면 되는데 전 그걸 또 찾아서 더하라는 거니까 조금 쉬워진 모습입니다. 다음, 이번에는 2분의 n이 3분의 n이었다가 3분의 2n으로 바뀐 거죠. 비슷하죠. 네. 이런 식으로 그 문제들이 그렇게 출제된다.
그럼 깊은 생각이 있느냐? 깊은 생각에는, 네, 퍼펙트라는 내신 대비 교재 안에 저 문제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21번이 모의고사 기준으로 탑2,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에 등장했던 저 문제랑 이 학교를 비교해봤더니 거의 똑같은데 저번만 다릅니다. 보이시죠? 숫자가 변형되는 문제의 한 단면이고요. 그 다음 학교 가봅니다. 이번에는 그냥 개수를 세는 게 아니고 그 개수를 또 수열화해서 그 수의 합을 또 찾으려 합니다. 조금 더 어려워진 거고요. 진짜 어려운 학교. 네, 서초고등학교 출제된 문제인데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는 단계형 서술형을 만들고 네, 양수 구간에서 만나는 점과 음수 구간에서 만나는 점을 또 각각 설해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고요. 저 문제까지 마치면 어쨌건 최고 수준에 있는 학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 끝나. 또 가요. 네. 단대부고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어쨌든 정신없어요. 저 문제는 1등급을 변별하는 문제다. 그렇지 않다. 저 문제는 1등급을 변별하는 문제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해가시죠? 그럼 깊은 생각에는 있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네, 포함해서라고 해서 3월부터 다루는 깊은 생각 전체 학생들이 푸는 교재 안에 저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여러 학교에서 반복된다. 이쪽 문제랑 아래쪽 문제랑 그림이 거의 똑같죠? 네, 이거 돌려놓은 겁니다. 아래쪽은. 다음. 얘는 조금 전에는 원뿔이었는데 원뿔을 뭐로 바꿔놓은 거? 네, 사각뿔로 바꿔놓은 거. 펼치면 되는 거. 다음. 똑같은 원뿔인데 문제가 살짝 바뀐 거고요. 네, 깊은 생각에 모든 학생들이 푸는 내신 마스터라는 교재 안에 어쨌든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학원 자랑하는 거 아시죠? 네, 그만큼 믿어주시면 좋다는 말씀이고요. 믿은 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드린 겁니다. 네. 자, 내신 승리를 위해서 앞에서 이제 고수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하튼 둘째 줄입니다. 실수라는 것도 문장 안에, 문제 안에 요소가 있습니다. 이걸 찾아 정리하는 것이 공부의 끝이라는 것. 다음, 반드시 실전 연습이 필요하고 시간과 멘탈의 관리, 즉 문제를 3분 안쪽에서 풀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해서 전체의 점수를 관리하는 이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 마지막, 내신 범위의 수능 기출 문제는 우리 선배들과 달리 훨씬 더 중요하게 올해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친구들한테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해가시죠? 네, 수능 시험이 드디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수학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한성만 했습니다.